2023 저작권 이슈 탑 10. We love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규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죠. 농업이 우선시 되던 때에는 노동력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풍부한 자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남들과 다른 기발한 생각들, 즉 독창성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는 어떤 저작권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선정 2023년 저작권 이슈 탑 10을 소개합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광고 촬영을 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인간입니다. 최근엔 버추얼 유튜버 등 다양한 매체 속 가상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가상인간 정보 사이트 버추얼 휴먼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의 숫자가 2015년 9명에서 2022년 2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마치 실존 인물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상인간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상인간에겐 초상권이 부여되지 않죠. 가상인간은 창작물로서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LG전자의 가상 인플루언서인 김래아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실존 인물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명예 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과 똑같은 생김새로 국정감사에서 초상권 침해 요소를 지적받았던 사례가 있죠. 현재 가상인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전 세계 2조 4천억이던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6배 이상 성장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올바른 인식도 발맞춰 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분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 즉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근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에게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요구해왔다는 논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에 나섰는데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가 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 8위에 오른 두 번째 이슈는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음악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그 곡의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고요. 저작 인접권은 가수와 연주자 같은 실현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제작한 음반사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저작물에는 곡을 직접 만든 작품자와 실현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등 세 가지 권리자가 있는 건데요. 음악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이때 발생하는 것이 저작권료와 저작 인접권료인 거죠.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음악 저작권의 가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마무, 퍼플키스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RBW에선 2023년 1월 기준 7,400곡이 넘는 음악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확보해
음악 저작권만으로 연간 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누TV라는 사이트 이름 들어보셨나요? 영화부터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해 송출했던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데요. 기존에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알려져 있었지만 올해 언론 보도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왔죠. OTT와 방송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서 서비스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누누TV는 사라졌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암세포처럼 번져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이용자 때문이죠. 이런 불법 시청이 계속 용인된다면 결국 피해는 모든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불법 시청이 활발해질수록 콘텐츠와 수익성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작에 힘을 싣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90년대 국내 게임 시장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돈을 주고 구매하기보다 불법으로 카피하는 것이 알뜰하다고까지 여겨지면서 국내 패키지 게임 제작 시장이 몰락해버렸기 때문이죠. 혹시 불법 영상, 웹툰 유통 사이트를 발견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주세요. 양심을 파는 대신 양질의 컨텐츠를 지원하고 저작권의 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고요. 최근 K-팝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분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승기, 어쿠스틱 콜라보, 피프티피프티 등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137곡을 발표했음에도 당시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관련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혼성 듀오 어쿠스틱 콜라보도 정상금과 저작권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는데요. 회사 임원이 강제로 곡의 가사를 바꾸고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 가장 핫한 화두였던 사례는 단연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작됐지만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으로 번지며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편성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끝없는 법정 공방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많은 관심이 쏠린 저작권 논란인 만큼 옳고 그름을 확실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최근 음원 사용료 지급 규정을 크게 수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음원 스트리밍 사기를 막고 인공지능 음원이나 비음악 소음 콘텐츠 등 저품질 콘텐츠에 지급되는 음원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음원 사용료 지급 규정을 크게 바꾸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신인이나 인디 아티스트들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생존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도 갈등을 빚는 등 수익 배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수익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에서 자신의 음원을 중단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내기도 했었죠. 다양한 영상음악 플랫폼들이 생겨나는 만큼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제도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4위는) 생성형 AI 산출물과 저작권 이슈입니다. 다들 한 번쯤 AI가 그린 그림, AI로 만든 노래 등을 접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사한 그림으로 사진을 재생성하거나 가짜 인간 얼굴을 무제한 생성할 수 있고요. 음성 분야에서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특정 노래를 원하는 가수의 음색으로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야에서는 특정 소재를 시로 짓거나 소설을 창작할 수 있죠. 이처럼 생성형 AI 산출물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높은 접근성과는 반대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어 있는 텍스트, 이미지, 노래 등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AI가 학습하는 사례부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만든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 등 생성형 AI 산출물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관련 사건으로는 할리우드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동반 파업이 이슈였는데요.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배우들에게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고 얼굴을 AI로 스캔하며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그 이유로 배우 맷 데이먼은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다,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급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의 올바른 윤리의식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3위는 음악 저작권 표절 이슈입니다. 유희열, 아이유 등 올해도 여러 뮤지션들이 표절 논란이라는 화두에 올랐었죠. 수백 년간 몇 가지 음을 사용해 표현되는 음악들은 특정 작곡가의 고유한 소유라고 단정짓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절이 맞다, 아니다 의견이 갈릴 때면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8마디가 동일하면 표절이다. 마치 정론처럼 알려진 말이지만 사실 8마디만으로는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작곡가의 창작성,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모방했는지부터 음악을 이루는 가락,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듣고 전체 곡을 감상할 때 유사한 느낌이 드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음악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기에 어느 시대이든 음악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에겐 늘 표절의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중음악계의 레전드라 꼽히는 비틀스, 롤링스톤스, 레드 제플린도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아마 앞으로도 표절과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생겨날 텐데요. 법적인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표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난 3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만화 작가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문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검정 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입니다.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단독으로 창작한 작가가 왜 생전 저작권 소송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는 공동 저작권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 출판사가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외부 작품 활동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올해 4월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 저작권자에 등록됐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는데요. 캐릭터 저작권의 등록 말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8.9%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캐릭터 저작권은 생성과 함께 창작자에게 부여되긴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을 대비해 저작권 등록을 권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창작물 발표와 사업을 구상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저작권 걱정도 논란도 없는 무료 저작물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저장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공공누리와 공유마당입니다. 공공누리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이자 해당 사이트 이름인데요. 공공누리가 이용을 허락하는 공공저작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글, 동영상, 보고서 등이 있죠. 또 다른 사이트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설한 사이트인데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부터 공공저작물, 기증한 저작물의 정보와 저작물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미지, 폰트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올 한 해는 저작권 이슈 탑10 외에도 백원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부터 K-팝의 안무 저작권 요구와 카카오의 웹소설 공모전 저작권 논란 등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2024년에는 논란이 아닌 놀라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가치, 저작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작자, We Love 저작권